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게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소위 고발장 문건에서 이름이 거론된 인물입니다. 그냥 거론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고발장 내용, 어제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요, 민병덕발 검찰 때리기 방송 보도가 이뤄지면서 황희석 최강욱이 이를 받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주범인 것처럼 그 소개가 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병덕입니다. 네, 보통은 어느 지역구 출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초선이 예. 아직 익숙치 않으신가 봐요. 안양시 동안구 갑 동안입니다. 동안갑입니다. 네, 민병덕입니다. 예,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을 얘기 꼭 하시던데. 동안갑입니다. 안양. 네, 네. 네. 이거 어제 이렇게 보도된 고발장은 다 읽어보셨죠? 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조금 뭐랄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왜요? 제가 이렇게 타겟이 됐구나.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네, 네, 네.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고 네.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네. 야, 이렇게 저를 엮어놨구나. 네. 이게 이제서 드러났구나. 네. 실은 일반인은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선거 과정에서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조사도 받아봤고, 네. 그리고 제 이제 관련됐던 사람들의 네. 판결문이 막 유출도 되고 네네. 이런 과정들 겪으면서 이건 아닌데 네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고발 문건들을 보면서 네. 야,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엮는다면 네. 얼마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힘들겠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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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인 저도 국회의원 저도 이렇게 당혹스럽고 네. 정말 그 피가 거꾸로 솟는데. 자, 제 간단하게 왜 피가 거꾸로 솟는지 이 고발장 내용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뭐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검증의 대상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발장 내용의 핵심은 보면 채널 A 그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그다음에 MBC와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민병덕 의원이 소위 제보자 X를 사주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민병덕발 검찰 때리기 방송 보도였다. 여기에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은 민병덕과 함께 공모한 거다. 제보자 X를 움직여서 이런 보도를 나오게 한 거는 민병덕이 주역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민병덕 의원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사실은 4월 3일 날 이게 이제 문서가 4월 3일 날 전달을 됐다고 하는데 4월 3일 날 실제로는 또 다른 고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최경환 부총리라고 있죠. 네, 옛날 박근혜 최경환 정부 때. 부총리가 신라젠 사건과 연결됐다라는 네. 그런 MBC 보도가 4월 1일인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물론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4월 1일 날 보도가 났는데 4월 3일 날 네.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본인에 대한 4월 3일 날 고발장이 접수되고 4월 6일 날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고 예. 4월 7일 날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는데 예. 4월 7일 날 추가 고발장에 저희 법무법인 소속 민본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사실상 이것을 총지휘한 사람은 민병덕이기 때문에 민병덕을 조사해야 된다. 네네. 그것도 총선 전에 조사해야 된다. 네네. 이런 내용들이 총선 전에 여기에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4월 7일 날 것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 4월 3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서초동은 굉장히 산말사초에 바빴더라고요. 3월 31일 날 MBC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보도를 했고요. 4월 1일 날 MBC가 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사건 후속 보도했고요. 4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이 채널A 사건 대검 감찰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4월 3일 날 소위 지금 얘기되는 소위 청부고발 사건의 문서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된 걸로 보이고 같은 날 4월 3일 날 본인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 부총리에게 고발이 됐었다. 야, 이게 뭐 하여튼간에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엄청 바빴어요. 그 내용을 네. 보면은 이렇게 네네. 돼 있습니다. 추가 공범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라고 하면서 그 민병덕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어쏘 변호사에 불과한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이거는 민병덕 변호사의 지시 없이는 이러한 일을 하였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주범이세요, 지금 그럼요. 의원님이. 큰 이득을 얻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므로 네. 이렇게 하면서 민병덕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민병덕을 엮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랑 4월 3일에 이 고발 사주 사건에 네, 이게 이 문건. 기본 구도가 같은 거죠. 네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쭉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민변에서 황희석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하고 민변 출신이자 정부 여당에서 활약했던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매우 가까운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까우세요? 최강욱 지금 의원이죠. 최강욱 의원은 제가 이름만 알고 있었고 네. 의원 돼서 동료로서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동료로서 지금 잘 알고 있는 거고 이제서 잘 알고 있는 거고 네네.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은 민변 선배이시죠. 그래서 네. 민변에서부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러저런 활동들을 같이 했던 분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까지 다 아셨나 봐요. 적어도 이 문서를 쓰신 분은. 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걸 보면 4월 3일,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3말 4초에 서초동이 굉장히 바빴다. 서초동이 굉장히 바빴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검찰이 뭔가 4월 3일을 전후해서 조직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고발한 고발장에도 민병덕을 축으로 해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 민병덕의 사주를 받고 누가 움직였다. 여기 내용도 민병덕이 사주에서 제보자를 움직이고 최강욱, 황희석과 함께 먼 일을 벌였다. 4월 3일을 전후해서 이런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럼 민 의원님께서는 뭔가 검찰이 그때 조직적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그림을 그렇다. 그렸다라고 봅니다. 예. 그때는 근데 4월 3일이면은 선거 운동 기간 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제 피를 거꾸로 쏟게 했던 게 예.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 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4월 13일이 선거였나요? 4월 15일. 야, 4월 15일이 선거였군요. 예. 그 선거 전에 압수수색이든 뭐든 잡아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취지를 일으킵니다. 예. 근데 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총선에 앞서 그때 고발장이 들어간다 한들 총선 전에 무슨 처벌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의 반론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때 이제 후보들 중에 예. 한두 명은 예. 총선 시작하는 시점에 압수수색 된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미. 황운하도 그렇고 그렇죠, 김영배 그렇죠. 의원도 그랬고 네네. 이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법정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압수수색이나 기소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분명히 압수수색 그 수사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으로 네. 국민들은 죄가 있네,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실.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자, 당 안에서요. 어제 법사위하고 오늘 지나면서 그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대응해 나가실 건지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국정조사 얘기도 있고 공수처에서 얘기도 수사도 있고 있고, 뭐 예. 이러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팩트 파악이 사실관계. 우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팩트를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이나 그 지금 제보자 A로 나오시는 네. 그분들이 밝히면 되는 거고 네. 그 김웅 그 제보하신 분이 네. 그 지금 저쪽 당 국힘당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기에서 사실 내용을 밝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은 네. 범죄가 어떻게 정정의 대상일 수 있습니까? 범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이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 오늘 보니까 이 입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갈려요. 윤석열 캠프는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야당 내에서의 어떤 그 음모나 그 공작의 그 음모나 어떤 기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느 쪽 발이 맞습니까? 아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네네. 당에서. 네네. 김 의원 핸드폰에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기자 이걸 취재한 기자는 분명히 취재원이 국힘당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네. 계속 뭐든 공작이다, 여당의 공작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야당 내부의 문제에서 터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이 고발장이 이 어쨌든 고발장 내용이나 최경환 전 의원의 그 우리 민병덕 의원에 대한 고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주범으로 지목되셨어요? 그쪽한테? 왜 이렇게 지목을 딱 당하셨어요? 이제 제가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주장들을 매우 많이 해왔고, 네, 여기도 뭐 검찰 공정수사촉구 TF 소속 위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그렇지만 예.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민변 활동을 하면서도 예. 계속해서 이제 그 활동들을 해왔죠. 네. 특히 이제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네. 그러니까 김영중 부장검사 뭐 성매매 사건이라든지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고발을 제가 다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많이 해왔고 특히 이 건에 있어서 엮은 것은 네. 제보자 X가 저의 제가 변호를 했기 때문인데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보자 X의 변호인은 맞는데 네. 제보자 X가 2017년에 네. 그 민사 사건에서 증거를 허위로 냈다는 이유로 예. 어쨌든 제보자 X의 대리인이었다. 예,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보자 X의 형사 항소심을 제가 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 사건을 무죄를 받았어요. 아, 네. 무죄 받은 사건 그 변호 도중에 네네. 이러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TV에서 네네. 인터뷰도 이야기하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를 괘씸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첫 듭니다. 번째는 민변 등에서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 얘기는 제보자 X를 전속 제복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속 제복군을 변호했던 변호인이었다. 라는 것 때문에 찍혔다. 그쪽에. 예, 말을 하자면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으로 보자면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놓고 뭔가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민주당을 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가 네. 민주당 후보가 되기 전에 네. 민변 소속으로서 열심히 검찰 개혁을 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후보로서 이것을 하면서 민주당을 엮으려고 한다. 예, 라는 생각이 사건은 듭니다.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